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렇게 뭐 시골이나 뭐 장거리 운행하신 분들 어떻게 잘 이동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차가 얼마나 막혔는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뭐 이번에 어딜 가지 않아가지고 넷플릭스만 보면서 주말 이틀은 정말로 그냥 뭐 푹 쉬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전문가 활동을 할 때는 이렇게 휴가도 저희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뭐 최근 한 1, 2년? 2년 넘었던 것 같은데 휴가라는 것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고, 장을 하루하루가 얼마나 또 소중합니까? 그 하루만 하더라도 우리 회원님들의 정말 많은 자금들이 또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뭐 내가 이득을 취하자고 나 좀 쉬자고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뭐 휴가를 가고 알아서 하세요 이런 거는 옳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 하루하루가 정말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고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는 진짜 하루도 어디 놀러 가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주말에 연말 연초에 딱 한 번 뭐 강릉 한번 그냥 해보러 갔다 온 정도, 그런 정도였던 것 같고,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도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최대한 좀 휴식을 취하셔야, 그렇죠? 우리 지금 시장도 안 그래도 최근 흐름은 좀 좋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굉장히 또 힘들 수도 있습니다. 많이 지치고 하실 거예요. 자, 어찌됐건 뭐 이렇게 음식을 하시면서 또 듣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제 음성 기준으로 포커스를 두고서 여러가지 브리핑을 좀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어찌됐건 여러분들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그동안 이제 여러분들께 정말 많은 성원에 힘입어서 구독자가 97,100명 정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또 10만을 향해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타수장 이 주주톡 채널이 굉장히 영향력 있는 채널이 돼야 그래야 또 많은 분들이 딱 여기서부터 뭔가 투자 판단을 얻으셔가지고 투자 계획을 짜고 이게 또 시행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진짜 뷰에 대해서 뭐 맞추고 안 맞추고를 떠나서 제가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굉장히 80, 90% 이상은 이런 포커스가 맞다, 주가가 빠지든 시장이 뭐 빠지든 뭐가 됐든 간에 이 관점이 맞다라는 의견을 많이 제시는 해드리는데, 사실 영상을 구독자 대비해서 많이들 안 보시는 분들이 좀 계셔요. 그래서 그거는 뭐 각자의 몫이긴 하지만 아무래도 영향력이 그만큼 있다 보면은 또 단타수장의 어떤 브리핑도 시장에 영향을 충분히 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위치까지 한번 가보는 것도 저의 어떤 목표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너무 많이 누르면 구독이 취소될 수 있으니까 한 번씩만 눌러 놓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좀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은, 주가의 변동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시간적 조정과, 여기 잘못됐네요, 가격적, 그러니까 기간적 조정, 그 다음에 가격적 조정, 그죠? 요게 항시 따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타이밍이 좀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고, 가격적으로 좀 빠졌다가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 뭐 당연한 얘기 아니냐라고 하지만 그 당연한 얘기는 맞아요. 근데 그 당연한 얘기를 우리는 못 버티고 못 견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께 투자에 대한 판단을 좀 내리실 때 내 기준에 맞는 투자의 판단을 내리는 게 좋다. 그러니까 내 투자 성향을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들을 제가 항상 진지하게 좀 중요하게 강요를 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강조하는 내용이긴 한데요. 자, 지금 우리 21세기의 전체적인 이 경제 생태계는요, 연결고리들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하다못해 주식 시장만 놓고 보시더라도 시장에 대한 거 조금만 공부를, 진짜 한 10%만 공부를 하신 분들도 우리가 중국장의 영향도 받고 미국장의 영향도 받고 글로벌 전체 경기에 대한 흐름의 영향을 같이 받는구나 라는 거를, 이 연결고리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뭐 무조건 뭐 미국이 어떻게 갔으니까 이쪽이 가고 뭐 중국이 어떻게 움직였으니까 무조건 우리도 이렇게 가고, 이게 아니라 대략적으로 이런 영향들을 받기는 받는구나 라는 거를 느낌적으로라도 캐치하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대부분이실 거예요. 그래서 완전 주린이, 완전 초보분들께서는 이런 어떤 연결고리들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지 못하실 수 있고, 대략적으로 그냥 미국장 빠졌으니까 빠진다,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실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우리는 이제 수출 국가잖아요. 미국 쪽, 중국 쪽에다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높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전방 기업들의 움직임에 따라, 전방 국가들의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에 대한 영향력도 당연히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경제 생태계 안에 연결고리들이 이제는 예전처럼 그냥 우리나라 내수만 이렇게 쪼물딱쪼물딱 해서 뭔가 막 자체적인 GDP 성장 어쩌고, 이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뭐 예전부터 당연히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수출과 내수에 대한 전체적인 성장을 통틀어서 이제 한 국가의 경제 성장 추이나 전망치를 또 이렇게 찝기도 하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라도 미국발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현재 우리가 미국과 중국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살펴볼 텐데,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사실 엄청 뭐가 너무 많이 부정적이다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진 않아요. 60% 정도, 대략적으로 60% 정도는 그래도 시장이 상방으로 좀 향할 것이다. 아직 시장이 뭐 빠지기는 어려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한 6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40% 정도는 시장이 여기서 크게 한번 출렁일 가능성이 높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어떤 부작용도 우려를 하고 있고요. 부작용, 이런 부분들도 우려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신다면 이제 부채 한도에 대한 거,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경기 회복 둔화, 혹은 이제 또 고용 둔화, 이런 것들이 좀 우려를 끼치고 있을 텐데, 제가 이제 엊그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기에는 다소 조금 아직 고용이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이 되어주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만 치솟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경기의 전반적인 흐름을 뭘 보라 말씀을 드렸죠. 항상 제가 경기를 볼 때는 고용, 소비, 생산을 보셔라. 그죠? 그래서 경기의 흐름의 가장 큰 뼈대는 고용, 소비, 생산인데, 그래서 이제 고용이 어느 정도 받쳐준다라고 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어떤 이제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으로 가는 길목을 조금 막아줄 수 있을 것이고, 테이퍼링도 마찬가지예요. 그동안의 유동성을 풀어서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 소비를 가능하게 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것들을 그동안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뿌렸는데, 그 통화 정책을 이제 슬슬 이제 수도꼭지를 잠근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고용이 뒷받침이 돼서 이제는 일반 국민들이 보통 자기들이 일해서 자기들이 벌어서 써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가가 이미 치솟아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기준이에요. 최저시급, 법정 최저시급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한 170 몇만 원 주지 않습니까? 180만 원이라고 쳐볼게요. 200이라고 쳐봅시다. 난 지금 일을 해서 200만 원을 벌 수 있는데, 예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하고 지금하고 물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그리고 막 지금 막 오히려 생활을 하기 위해서 빚을 지고 또 계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카드를 많이 사용했다든지 또 카드 대출 쓰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오히려 지출이 너무나 늘어난 상황이고, 기본적으로 먹고 살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도 지출이 너무 많이 늘은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는 임금은 오르지 않아. 이러면은 사실 이것도 계속 부작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이제 막 허리케인 같은 것도 막 왔다 가기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아직 뭐라고 합니까? 실업급여 같은 거, 그걸 아직 받고 있는 사람들도 남아 있기도 하고, 테이퍼링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상황도 아직 아니다 보니까, 근데 이제 기업들은 생산이나 소비가 좀 살아나니까 생산을 자꾸 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고용을 지금 자꾸 계속 좀 더 하려고 하는 상황. 그래서 일자리는 많이 좀 생겼어요. 일자리가 많이 생기면서 최저시급이라는 게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미국 기준에 했을 때는 이 고용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은 아니다.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 라고 칭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좋습니다. 그러면 고용으로 인해서 뒷받침이 될 수 있고, 고용으로 인해서 리스크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테이퍼링이나 스태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해지가 된다라고 쳐볼게요. 그럼 여기서 당장에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쳐보면, 부채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게 좀 문제라는 건데, 고용이 물론 어느 정도 받쳐주는 상황에서 이런 고용 소비 생산 사이클이 원활하게 이제 정책 없이, 통화 정책 없이 테이퍼링을 시행하면서 이게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한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산 가격들, 부동산 가격들, 이렇게 너무 거품 많이 꼈던 자산 가격들이 어느 정도 다시 축소가 좀 되는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안정적으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상원과 하원에서 협상을 한 뒤에 뭐 한도를 좀 넓히든지 유예하든지 할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경기 사이클이 좋아지는 방향성으로 간다면 리스크도 이것도 좀 축소시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경기 회복 둔화, 당연히 이걸로 인해서는 이게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경기 회복이 둔화가 아니라 더 활성화가 될 수가 있겠죠. 지금 사실 미국 시장을 봤을 때 너무 안 좋다라고 보기엔 어려워요, 솔직히 말하면. 미국은 그나마라도 지금 무난하게 흘러가는데, 이제 변수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코로나겠죠. 델타 변이 바이러스일 텐데,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제 뭐 계속된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지금 미국에서도 아직 접종률이 좀 한 30-40%는 남아 있잖아요. 접종을 아직 못 받은 어떤 전체 수요가.
그쪽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막 사망자가 좀 더 증가세를 보이고 있곤 한데, 어찌됐건 시장에서 좀 안도를 하고 있는 부분은 그나마라도 백신 접종받은 사람들의 범위보다 백신을 아직 접종받지 못한 사람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사실 미국에서 매년 독감으로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사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를 갖다가 위드 코로나 선언하면서 이제 이 델타,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자체를 독감처럼 취급을 해버리는 상황이 온다면 경기도 사실 정상적인 궤도에 진입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좀 쌓여야겠죠. 한번 걸렸던 사람이 다시 걸릴 확률이라든지, 한번 걸렸던 사람의 또 나타나는 신체 변화라든지 등등 많은 것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셀트리온이 또 우리 금요일날 장 끝나고 좋은 기사가 또 떴지 않습니까? 코로나 치료제 정식 승인 받았다는 내용들. 여러가지 또 어쨌든 간에 그렇게 또 다른 국가들의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치료제에 대해서도 계속 또 연구개발 중이고 빠르게 좀 나타나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신다면 우려감이 없다라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좋게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조건 긍정적으로만 흘러갈 거는 아니죠. 다소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켜봐야 되는 거긴 하지만, 왜냐면 아직도 자산 가격은 계속 치솟고 있고 미중 간의 갈등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쪽을 좀 살펴보면 중국이 참 시끄러워요. 우리 사교육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가지 규제 뭐 이런 것들 막 굉장히 시끄러웠었고, 그 다음에 엔터 쪽 미의 미적 그게 뭐 기준이 뭐 다르다라고 뭐 그러면서 어쩌고 막 엔터 사업들에 대한 이야기 많았죠. 그 다음에 청소년들 게임 규제도 막 있죠. 그 다음에 부동산들, 지금 부동산 뭐 헝다그룹발 350조 리스크부터 해가지고 부동산 리스크 계속 또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카오에 투자를 하고 있고 미국도 투자를 하고 있는 카지노 기업들이 대폭락을 보여주고 있어요. 고점 대비 막 60%, 50%, 70%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 생기고 있어요. 카지노도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 플랫폼도 보시면은 지금 최근에 항생테크 쪽으로 중심 잡아가지고, 항생테크는 이제 플랫폼도 물론 플랫폼이지만 상에는 국유화된 기업들이 좀 많이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덜 빠지는 편이지만, 일반 그냥 이제 기업들은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큰 폭으로 빠졌다. 중국 시장이 지금 이게 아니어도 어느 정도 경기가 한풀 꺾여간다, 경기의 흐름이 조금 역추세로 가는 분위기를 타고 있는 상황에서도 사교육이며 엔터며 게임이며 부동산, 카지노, 플랫폼 기업들까지 전부 다 뭐 규제며 제재며 데미지를 가하면서 주가도 많이 눌러앉았어요. 그러니까 중화권 증시의 전체적인 포지션도 많이 다운이 됐어요. 가격적인 조정이.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옥석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사교육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쪽까지 진출을 한 사교육이 있나,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엔터 사업은 중국 쪽에서의 비중이 그래도 나름 컸어요. 예전에 뭐 지드래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또 저기 뭡니까? BTS도 중국에서 인기가 많은데 BTS 팬 그 버스 같은 거 지나다니는 거 그런 거 뭐 다 막 제재가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엔터 사업이 지금 중국 시장에서 있다가 철수를 해서 매출에 영향을 끼치는 기업이라면은 데미지를 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 사드 이후로 해가지고 중국 시장에서의 엔터 사업들이 그렇게 막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좀 그렇게 엄청 크진 않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한 번씩 가서 뭐 드라마도 하고 뭐도 하고 막 하는데, 엄청 예전만큼 이렇게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사실 좀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북미 시장이나 이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 그래서 엔터 쪽으로는 리스크가 엄청 크진 않을 거다. 이미 사드 때부터 해서 어느 정도 그런 부정적인 것들이 다 반영이 되고, 새롭게 이제 아시아 쪽, 아시아고 북미 시장이나 유럽 국가 요쪽으로 해서 새롭게 또 판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고, 성과도 좋잖아요. 최근에 뭐 BTS부터 해서, 그죠? 저기 블랙핑크, 그다음에 일본 쪽도 뭐 트와이스라든지 대만, 아시아, 홍콩 뭐 등등 뭐 많아요. 그래서 엔터 사업도 굉장히 지금 사실 우리가 엄청 지금 중국으로부터 리스크가 있을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어느 정도 데미지는 있겠지만 드라마 같은 것도 굉장히 인기가 흥했는데, 드라마 사실 요즘에 중국에 뭐 이거 뭐 히트 쳤니 뭐 했니 이런 말 많이 없잖아요. 게임도 마찬가지예요. 게임도 이미 중국에서는 사실 이 게임을 하나 승인받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일부 게임 하나가 NC 소프트 게임이었나요? 뭐 하나가 뭔 사막이 있는데, 하죠? 검은 사막?
무슨 사막 같은 그거는 아마 중국의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말고는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막 매출이 엄청 발생하는 게임도 사실은 영향이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게임즈나 뭐 다른 게임 업종 그때 막 게임 규제가 나올 때 제가 한번 브리핑 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부동산 쪽은 조금 디테일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직접적으로 부동산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그 헝다그룹발 어떤 연결고리들 근데 그들이 뭐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우리가 뭐 헝다그룹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연결고리까지는 크게 없어서 혹은 부동산 그런 가격 규제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중국 쪽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면 거기에서 이제 역으로다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좀 계산을 좀 해봐야겠죠. 자산에 혹시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투자해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카오에 투자하고 있는 뭐 그런 것들도 있는 것 같은데 뭐 바카라인가요? 뭐 그게 뭐 또 매출의 비중도 굉장히 또 크다라고 하고. 근데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 국내 기업 카지노에 투자를 할 때는 우리나라 카지노 기업들이 예를 들면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대표적으로 이런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자체 사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해외에 투자를 하고 있는지는 또 살펴봐야 되지만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해도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해외에 일본이든 뭐 중국 쪽이든 해외의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VIP들이 우리나라 매출을 올려주면서 우리나라 주가를 좀 견인해 주는 거지 우리나라가 해외의 카지노 기업들의 주가 영향을 받을 때 같이 덩달아 영향을 받을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막연하게 뭐 미국장에서 뭐 반도체가 안 좋아서 우리나라 반도체 안 좋다. 중국에서 카지노 안 좋아서 우리나라 카지노 안 좋다.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그 속을 파헤쳐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간접적으로 같이 그냥 단순하게만 영향을 받았으면 오히려 이런 연결고리가 직접적인 게 없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땡큐인 거죠. 그죠? 플랫폼은 뭐 여전히 최근에 말씀드려서 잘 알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카카오는 NC소프트 같은 그림으로 갈 확률이 좀 높은데 차라리 카카오를 사고 싶으면 네이버를 사라. 그죠? 지금 벌써 그림부터 틀리잖아요. 현재 지금 차트도 이야기가 달라요. 네이버는 예전부터 일부 사업들에 대한 규제를 먼저 받아왔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두들겨 맞고 있는데 정치적인 부분이 좀 엮여서 두드려 맞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게 끝날 일은 솔직히 말하면 아닌 것 같다. 여기서 뭔가 성과를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정치인분들도.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무슨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냐면 결과적으로 지금 글로벌 증시가 또 글로벌 경기 흐름이 각각의 우리가 미국 쪽의 영향도 받고 중국 쪽의 영향도 받겠지만 지금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각 섹터별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린 게 우리가 탑다운 그 다음에 바텀업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알고 계시죠? 탑다운은 시장을 먼저 보고 업종을 보고 기업을 보는 거고 이건 역순입니다. 기업을 먼저 보고 업종을 보고 시장을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물론 세 가지를 다 분석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조건 탑다운이 맞다 바텀업이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투자를 아직 안 하고 있는 입장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르게 종목을 지금 새롭게 하나 정해서 골라서 분석을 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은 탑다운이 맞다라고 봅니다. 요게 조금 비중을 좀 더 실어서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이미 내가 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바텀업 기준으로 분석을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지금 신규로 편입을 고려하고 있다 하면 탑다운 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야 라고 한다면 바텀업 이렇게 보는 게 지금 맞지 않을까. 그래서 해외에서 발생되는 여러가지 리스크들에 대해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 직접적으로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주가의 데미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냐 라고 한다면은 기업을 먼저 보는 게 당연히 맞겠죠. 근데 이제 내가 뭔가 지금 새롭게 편입을 하려고 한다면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것도 맞지만 먼저 시장의 분위기가 어떨 것인지 아직 투자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현재 그 업종은 어떤지 그 다음에 그 기업은 지금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지 이렇게 해서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아직 투자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시장의 분위기도 한번 좀 살펴보고요. 단기적인 하락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업종에 대한 분위기도 살펴보시고 그러고 나서 투자해도 늦지 않는 거죠. 근데 기업은 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면은 이제 이 기업이 진짜 현재 사회적 문제가 있고 시장의 이슈거리에 얼마만큼 영향력이 있고 연결고리가 있냐를 먼저 파악을 하신 다음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미 매수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혹은 또 손실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의 업종이나 시장의 분위기가 조금 안 좋아진다. 그러면 잠깐 시간을 흘려보내고 추가 매수를 새롭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현재는 탑다운 방식이 맞기는 맞는데 종목을 보유하고 계신 입장이라면 바텀업 기준도 맞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그래서 참 주식이라는 게 이래서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살피고 디테일하게 또 분석을 하고 참고를 해야 될 것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중국장에서부터 화학이라든지 그쵸? 시크릿걸 쪽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부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또 투자를 해야겠죠. 뭐 시장이 이렇다고 해서 놀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또 그쪽으로 투자를 좀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 또 정치 테마도 뭐 일부 곁들여서 하기도 했었지만 최근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또 건설주들이 어느 정도 또 반응을 보이기도 했었고, 철강 관련된 거, 이차전지 소재 일부들 이런 것들 해가지고 흐름에 맞게끔 좀 대응하면서 매매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끔 대형주들도 이런 좋은 종목들로 리딩을 좀 하고 있고, 이수학 같은 경우에도 전고체 쪽으로 지금 또 그쵸 부각받고 있으면서 굉장히 또 크게 수익을 또 봤던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사실 이런 방향성까지 모두 읽으면서 투자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보통의 개인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이제 본업이 다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시장 상황이 어떻다 이런 거, 사실 시장이 어떻다라는 얘기 듣는 것도 싫어하세요. 지루하고 짜증나거든요. 재미도 없고 그냥 내가 산 종목이 빨리 갔으면 좋겠고 이거 사라니까 사는 거고 막 이런 느낌이실 텐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다소 한계가 있습니다.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워렌 버핏도 1조 이상을 손절을 쳤어요. 9,999억 원 플러스 1억 원을 손절을 쳤습니다. 왜 손절 쳤을까요? 그때 당시 항공, 여행, 은행주 얘네들이 다 박살났잖아요. 그죠? 걔네들 다 손절 쳤어요. 그러면서 워렌 버핏도 일부 제약바이오 세팅을 하다가 그 다음에 그동안에 영향을 받았던 은행주나 이런 것들 다 빠진 다음에 다시 이제 시크릿컬이나 은행 쪽으로 투자해서 수익을 엄청나게 거두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 싶을 때, 판이 바뀐다 싶을 때 잘라버리고 이걸 아껴놓고서 여기서 새롭게 편입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워렌 버핏도 그렇게 해요. 버핏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지금 카카오 이렇게 구조적으로 판이 바뀌어서 아니다 싶을 땐 자르고 나중에 추후에 다시 사면 되는 건데, 저는 그런 생각으로 여기서 잘라 드렸거든요. 근데 진짜 도저히 손절을 못하겠다? 그럼 밑에서 그냥 추가 매수 더 하면 되는데, 그러면 추가 매수를 했을 때 비중이 너무 많이 실려버린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카카오 올라올 때까지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하고 계시잖아. 그래서 이게 제가 여기서라도 절반이라도 하다못해 매도를 해라. 저는 14만원 지지 실패 시 매도라고 말씀을 해드린 거죠. 14만원을 못 지키면 일단 팔자.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좋은 기회를 잡아보자, 이런 관측이었던 거고, 중간에 양봉 하나 뛰더라고. 이거 아직 이슈가 안 끝났는데 종목은 원래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항상 나타나요. 그래서 저점을 점점 더 낮춰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난 게 아니다. 뭐 아래꼬리 말아 올렸으니까 이거 사야 된다? 이거 이날 아래꼬리 말아 올리면서 거래가 이렇게 더 실리니까 이거 이제 올린다라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이것도 하루 종일 시세를 들여다보고 계시면 여러분들 그런 말 못해요. 아래꼬리를 말아 올린 거래는요 이만큼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하루 종일 다 음봉대였어요 이날.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결과론적인 것만 보고 차트 분석을 하면은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날의 시세와 흐름들을 다 인지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더 낮추잖아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그냥 무턱대고 그 순간 조금 뭐 의미 있게 하나 만들. 그래서 책을 보고 공부하면은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책 보고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책을 보고 공부하면은 이게 이래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단타수장은 저희 VIP방에서 저는 항상 실전에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써먹을 수 있는 교육들을 항상 언급을 좀 드리고 있고, 그런 것들은 VIP방에서는 무상으로 다 드립니다. 지금 무상으로 다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공부하신다는데 뭐 제가 그 정도도 못 해드립니까? 그래서 오시면은 진짜로 뭐 이번에 시장에 대한 부분으로도 역대급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겠지만, 이런 다양한 교육 자료들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정말 또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잡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될 거예요. 보시면은 1주부터 10주차까지 여러 가지 교육 자료들을 제가 직접 다 만들어서 우리 회원님들께 드립니다. 이런 것도 좀 잘 참고해 주시고요. 자, 추석 이벤트로 그냥 별도로 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에 30일에 추가 30일을 더 하셔가지고 44만원, 굉장히 저렴하고요. 기존에 60일에 60일이면 120일입니다. 그죠? 제가 여기 오타가 났는데 120일을 이용하시는데 77만원이죠. 굉장히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타 리딩 서비스에 비해서 너무나 저렴하고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꼭 좀 참여해 주시고, 여러분들 이런 기회를 통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도 더 좋은 어떤 성과를 만들기 위한 준비 과정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명절 지나서 시작을 어차피 하는 거니까, 또 아니면 시작일을 지정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거는 유두리 있게 다 하니까 좀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한번 또 잘 호흡을 맞춰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는 분들 많은 참여 또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